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길 바란다며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고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리스가 상당히 많은 부문을 이행해 진전을 봤으며 이렇게 개혁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에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스페인이 올해와 내년 재정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스페인 재정 감시 보고서를 통해 EU가 올해 스페인의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6.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는 GDP의 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4.5% 줄인다는 목표와 달리 5.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9월 취업자 수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50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3월 83만 2천 명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지선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의 그 지원 문제도 이렇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는 계속 불안해져 가고 있는데요. 유럽 문제부터 오늘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 줄 뉴스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어제 IMF에서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은행 자산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경고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문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유럽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자본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유로존 은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부채 축소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은행 자금 회수와 또 그 결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면 이제 경제 침체 심화에 심각한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럽 위기 표면화 이후 처음으로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방문했는데요. 이후 메르켈 총리가 최근 그리스 개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지지를 강조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센티멘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전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로존 문제는 리스크 완화나 도미노 현상 차단 위해서는 악재는 악재대로 빠르게 인식을 하고 헤어컷이나 구제금융이 필요한 부분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장의 중로는 금리 인하 그리고 옵션 만기는 조금 매물 부담이 있을 것이다인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통위 금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와 이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요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라는 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실물 소비 간의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 좀 오래 걸려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연내에 실질적인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표에 지목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를 제외한 순수 현물 매매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9월 롤오버 수치를 조정한 외국인의 순수 선물 매매 역시 1만 계약 이상 매수 우위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차익 매도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아직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지수가 조금 부진할 때도 중소형주의 종목 강세는 이어졌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얻어보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 또 엔터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강세가 계속되면서 이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들어서 이제 음식료, 바이오, 엔터주 중심으로 중소형주 비중 확대에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중소형주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 초과 상승하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부담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종 투자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전후로 중소형주 내에서 실망감이 더해진 종목과 기대치를 충족한 종목 간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이익의 어떤 증가율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성이라든지 재무구조 재평가에 주목하신다면 저가 매수 기회 유효할 때 제2형주 비중을 차라리 확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